예,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또 경주 포커스 인터뷰 라이브 진행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장보기 의원님을 제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 경주 포커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오늘 메인 기사로 제일 큰 기사로 장보기 경주시 의원 중고교 내년부터 무상교복 사업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하셨다. 이 기사를 오늘 현재 경주 포커스 헤드라인 기사를 올려놨고요. 그래서 장보기 의원님 모시고 어떤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등등, 경주는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인지 등등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아주 급하게 섭외를 했고 했는데, 선뜻 정말로 1초의 고민도 없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장 의원님, 경주 포커스 독자분들이나 또 우리 이 방송 보신 분들 인사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장복기입니다.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금 임기가 1년 5개월이 되셨잖아요. 그죠? 지금 네. 우리 지금 시의원 취임하시고 1년 5개월이 되셨는데, 뭐라 그럽니까? 시의원 되시고 저희 8대 시의원 중에 라이브로 경주 포커스 인터뷰에 나오신 분은 우리 장 의원님 처음이십니다. 예, 영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선뜻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죠. 저도 처음이라서 마음이 지금 떨립니다. 이런 현안이 있을 때 시민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생방송이라서 이렇게 진짜 나와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제가 오늘 무상교복 사업을 제안합니다라고 하는 오늘 247회 정례회 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제안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중고교 신입생들도 우리도 경주도 이제 좀 무상교복비를 한번 지원해보자 이런 취지, 이런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이 제안이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아쉬운 경주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자재, 예. 이 앞에 무상이 들어가면은 특히 우리 지역 쪽에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살아나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좀 현상 파악을 좀 하고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죠. 이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복 또는 뭐 교복까지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똑같은 세금 내는데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도 많이 저는 들기도 드는데,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이미 좀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님의 도정 기준이 일과 아이입니다. 일과 아이인데 그 아이의 범주 안에 그 청소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상이 들어가면은 좀 거부를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와 반해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광역단체 중에서는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이 이미 청소년, 중고생, 중고등학생, 진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을 지원을 실시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또 저도 작년에 좀 굉장히 크게 썼던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에 서선자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저소득 주민 자녀 교육 구입비 지원 조례라고 해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중에 저소득 뭐 이런 자녀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교복비하고 체육비 구입비를 한부모 자녀 같은 경우 다른 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 지원받기 때문에 차액 10만 원, 그렇지 않은 저소득 주민은 한 4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 이게 시행을 했는데, 우리 장님께서 제안하신 거는 이보다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경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 교복비를 지원해주자. 이런 제안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 감소의 속도를 보면은 예. 이 미래 세대들에 대한 투자가 좀 돌아가서는 안 된다.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것은 무상교육 지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원래도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예. 이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그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전면적으로 한다는 부분들 부담스러웠지만은 우리 경주시 인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5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6만에서도 한참 예, 밑으로 한참부터 지금 내려갑니다. 지금 곧 25만으로 밑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물론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인은 그리고 앞으로 경주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대한 경주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그 예산 편성을 못하는 바람에 이제 올해 추경 때 올해부터 저소득층 주민 자녀 그 교복 지원비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기초생활보장 뭐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 315명한테는 40만 원씩 또 한부모 자녀 뭐 가정 기타가도 이렇게 100여 명이나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원래 추경 때 그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지원비는 보니까 1억 3,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장혁께서 원래 이번에 그 제안을 하신 이 중고교 신입생 전부에게 이 무상교복을 한다면 대상 학생은 얼마나 되고 대상 학생이 나오면 예산도 나올 텐데 한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예산부터 말씀드리면은 12억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12억 우리가 8천. 중학교 진학생을 보면은 1895명, 고등학교 진학생을 보면 2362명이 예. 나오는데 계산이 되는데 전체 4257명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시행하고 있는 다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복 학교 주간 구매 상한 가격 제도를 활용하면은 원래 한 30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예. 이 계산을 해보면은 12억 8천만 원. 근데 이게 동복하복 다 합쳐서 그런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예. 동복하복 다 예. 합쳐서도 예, 30만 13억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1인당 30만 5천 원 꼴이고 예. 4,275명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한 13억 가량 12억 5천만 원 예. 가량이면 충분하다. 예. 그러니까 원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주는 게 다 합쳐서 1억 3,600이니 600만 원이니까 한 11억 정도 연간은 더 정액을 하면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계산상으로 보면. 예, 이 11억이 뭐 추가되는 게 저는 우리 경주시 원래 예산이 1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원래. 본다면 12억이 뭐 다른 이유가 없으면은 부담스러운 금액은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올해 지금 내년도 경주시 예산이 1조 4천억이잖아요. 1조 4,150억 네. 정도 되는데, 근데 뭐 경주보다 못한 도시, 뭐 못한 거라면 죄송합니다만, 경주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적은 도시들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도 많이 있죠. 조사해 보시면. 저는 이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예. 저는 이 도조례가 없으면은 당연히 우리 지하철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포항, 구미, 김천, 울진, 청송, 울릉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송은 1년 예산이 3천억, 아시다시피 울릉도는 1년 예산이 2천억이에요. 예. 그래도 중고생, 진학생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놀랐고요. 예. 또 우리가 이 운전을 울산과 울진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울진은 2017년도부터 운전과 협력 사업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자체 단위에. 그렇지요. 예, 운전과. 예.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정책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 예.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울진 같은 데서는
사업 발굴을 잘했다 그래야 예, 돼. 예. 원전하고. 원전에 있는 혜택들이 다 지역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청소년 또 자녀들 가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방패장 유치해놓고 그 뭐야 전기료 기본요금 주던 것도 곤란한 거다 떨어졌다고 몇 년 전부터 저소득층으로 또 좁혀버리고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보면.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전히 우리 지역의 행사 비용 그렇죠. 비롯한 돈이 적지 않게 풀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한 번 쓰고 그렇죠. 나가버리니까. 예, 예. 그리고 소비성으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돈은 쓰고 고마움도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듣는. 근데 시내 우리 현수막 보면, 행사 현수막 예, 보면, 후원이. 후원에 울서 혼자 예, 공부 한 안 수원 돼요. 100만 원씩, 뭐 200만 원씩. 그게 이제 제가 어떤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단체 대표의 능력으로 그걸 평가를 한답니다. 회원들이 작년에 100만 원 받았으면 만약에 못 받으면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그보다 좀 더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경기 시민들이 무슨 거지도 아닌데 꼭 필요한 데서요. 뭐 당연히 뭐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협력기금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너도 나도 또는 그게 막 뷔페 불러가 출장 뷔페 불러서 음식 먹고 반은 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뭐이면 참 우리 전기료는 국민들이 내는 건데 원전도 국민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건데 그죠?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큰 돈을 쓰면서 그죠, 그죠. 제대로 효율성을 효과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한국에서도 아쉽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 공모 사업도 공모도 하고 늘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주다가 안 주면 삐지고 그러니까 쉽진 않은 말입니다. 그 문제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뭐 우리가 당장에 생각되는 게 부모들 일단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5분 발언을 보면 훨씬 더 좀 복지라든가 또는 미래 세대 이야기까지도 공정, 뭐 공평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무상교육 지원을 하면 어떤 효과들이 좀 기대가 될까요? 가장 큰 효과는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이 경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예. 갖게 되고 이게 양극화해서라는 측면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자라라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에는 예. 진영 논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 다시 말하면 국가가 낳고 국가가 키우고 예. 국가가 지키는 그런 컨셉으로 미래 아이들에 대한 복지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면 그 뭐야 죄송한 말을 했는데 우리 장보교육에서는 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시잖아요. 좀 예. 이게 자유한국당이 복잡할 때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혹시 또 당에서 또 꾸준 듣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어느 당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대한민국의 문제고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무상자가 들어가면은 포퓰리즘 좌파 뭐 특히 뭐 이렇게 나가는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뭐 어느 당 이게 아니고 적어도 이 외국에 보면 왜 제가 작년에 호주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예. 이 복지가 전혀 진영 논리가 없는 이 노인복지, 그네들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람, 그리고 미래 세대는 국가의 자원으로서 순수하게 바라보는 자원을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예. 그네들이 결국은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자원 아닙니까? 예. 그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길러내는 예.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5분 발언하신 원고를 우리 사무국에서 받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참 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저출산 고령 사회를 걱정하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씌우지 말자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짐을 칠 수밖에 없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우리 학생들의 학업 모두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견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입장 차이라고 본다. 우리가 그런
예. 경주만 해도 우리가 저도 곧 노인이 되고 자라는 애들이 우리를 위해서 근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로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고. 턱없이 줄어드는데 그네들의 부담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네들에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사회가 져야 될 책임은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섰다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적어도 이 미래 세대에 대한 복지는 균형 논리 없이 같이 가야 고민하고 예, 뭐 작은 차이들이 있으면 또 토론하고. 그렇죠. 예. 안 그래도 그 작년에 저소득층 교복 지원비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선재 의원이 발의를 하고 또 이번에 어떤 전면적인 무상교복 지원을 또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복 의원께서 발의를 제안을 하시고 결국은 이게 이제 좀 조례로 또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 조례는 제가 준비를 사실 해뒀습니다. 아, 예. 조례는 의회 기능 중 그죠. 아주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문제만 제기하고 결론이 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문제 제기만 하는 의회로 끝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좀 더 일찍 하지 못했다는 그런 무슨 마음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저는 제정될 거라고 지금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안하시면서 그 다른 그러니까 뭐 오분 발언에 대한 반응들이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회 내에서의 공감대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좋았다라는 의원들도 많이 결국 이제 아직, 조례 제정이 예, 되려면 오후 일정이 바빠가지고 예. 오늘 우리도 못했고 반응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이제 다른 그 동료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또 이게 조례 제정으로까지 물론 그 시민사회 여러분들은 뭐 또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작년에도 보면 작년 아주 그 정기회 때 서선재 의원이 이제 이 무상 그 저소득층 교복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가 이제 그래서 입학 시즌에는 그 교복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추경 편성했기 때문에 6월 달인가 5월 중순인가 이때 이제 지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보니까 의원께서 그 5분 발언 보니까 내년부터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죠. 우리 의회가 제가 대표로 저는 5분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개인 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의회가 우리 경주 미래 세대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는 이 교복 지원 사업이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그 시행을 하려고 하면 올 12월 달 안에 좀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사실은 내년 2월 달쯤에 신입생부터 전면적으로 교복비도 지원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걸 넘겨버리면 또 원래처럼 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중간에 또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왕 할 바이면 12월 달 안에 이번 정례회 기간 안에 해버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예산이 뭐 1조 4천억 중에 예. 이게 겨우 13억 정도인데 다른 데 뭐 좀 깎으면 예.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변명한 겁니다. 집행부. 그러니까요. 예, 예. 이거 뭐 때문에 못한다는 어떤 이유가 좀 무엇이 있을까? 예.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두의 의지 문제다. 마음만 먹으면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물론 예. 조례만 따라온다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정복 의원 모시고 무상교복 시행하자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 댓글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이렇게 장 의원님한테 제가 좀 뭐 질문도 하고 할 텐데 이 시간이 한참 퇴근 시간이 바쁜 시간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우리 제 페이스북 친구가 3,300명이 넘는데 댓글 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더 새로운 진행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질문은 오늘 급하게 다른 무슨 오늘 교육받고 계시는데 오늘 오후에 오늘 제안하시는 김에 오늘 인터뷰 합시다. 이래서 진짜 3시간 전에 인터뷰 제안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혹시 뭐 제가 질문하지 않아서 우리 의원께서 이 너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못했던 거나 아니면 뭐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나 무엇이든지 해주시죠. 시행령의 기능이나 특히 의회의 기능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시민이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회나 집행부 다가서는 이런 경주의 정서가 좀 확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교복 직업사 사업 제한도 우리 시민들이 과연 전국에서 이 많은 광역단체가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도 뭐 6-7개가 넘는 특히 우리보다 예산이 열악한데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 저는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민들이 이번에 지금 전국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널리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고 또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이번 조례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좀 뭐 앞서가는 지역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지역에는 사실은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뭐 교복 이런 거 기본적으로 교재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인 자라나는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 이게 개인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나라를 훌륭하게 만드는 또는 건강하게 지탱하는 그런 동향들이 많이 훌륭하게 또 미래 세대들이 커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나 기회들은 공평하게 줘야 된다는 측면들.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건데요. 어쨌든 오늘 이 무상교복 사업 제안하시고 또 바쁘신데 이렇게 또 기꺼이 나와주셔서 시민들과 얘기 나눠주신 장관님께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오늘 11월 28일 목요일이죠. 밖에 지금 비도 오고 조금씩 흩뿌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 창밖으로 비도 흩뿌리고 한데. 예. 11월 28일 목요일 전해드렸던 우리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그리고 장보기 의원 모시고 진행했던 인터뷰 라이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배친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